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영문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프로필과 학력, 그리고 해외 연수 부분, 그리고 마지막 언어 부분까지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력서,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가 이렇게 갈리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 다 그래요. 뭐 입사 지원 날짜에 맞춰서 급하게 지원을 하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력서를 많이 쓰다 보면은 지원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또 스킬도 생기고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더 빠르게 잘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자가 중요하겠다. 그죠? 먼저 이력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2장 안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신에서 과거 순으로 기입을 할 것. 마지막으로는 작성을 하고 글씨 폰트가 모든 글자가 공통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제 합격 이력서. 어떤 이력서가 합격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이력서는 아주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겠죠. 이 친구는 제가 코칭을 해서 실제로 합격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한 예시인데요. 요즘에는 개인 정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각색을 조금 많이 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이력서가 합격 이력서입니다. 이 이력서는 약간 이름도 그리고 경력도 조금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5번인 Work Experience 아니면 Volunteer Experience 칸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기입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아직 1학년이라서 또는 3학년이나 4학년이지만 경력이 없다면 이번 시간에 자각을 하고 좀 더 이력서를 위한 경력을 쌓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다른 친구는 어떻게 경력을 쌓고 합격을 했는지를 보고 배워서 나중에 좋은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오늘 배우고 또한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만약에 3번도, 4번도, 5번도 지금 1학년이나 2학년이라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이력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합격 이력서를 보면서 한번 내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내가 쌓아야 할 경력이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보고 상상을 해보면서 한번 이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으로 좋은 이력서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실 시간이 되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 Personal Data, Education, Language Study Abroad, Volunteer Experience, Work Experience, Language Skills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작성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항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력서 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해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이 2개의 이력서 중에서 빠져 있는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조금 어렵죠? 그러면 쉬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분이 유심히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자, 왼쪽, 오른쪽
어떤 이력서가 합격 이력서 같으신가요? 그렇죠. 왼쪽 이력서가 조금 더 합격 이력서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겠지만 사진칸도 있고 좀 더 education, work experience 부분들이 다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합격 이력서를 어떻게 하면 작성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퍼스널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 부분부터 보면 이 왼쪽, 오른쪽 부분을 선택적으로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만약에 잘못 기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탈락이 되는 경우는 없지만 스펠링은 꼭 잘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또 보시면 사진을 넣는 칸도 잘 만들어 주었죠. 영문 이력서는 자유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칸들을 본인이 직접 다 하나하나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영문 이력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date of birth, 생년월일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도 선택적으로 기입이 가능합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이 날짜 표기 원칙이 조금 다른데 이 친구는 미국식의 날짜 표기를 선택하여 월, 일, 콤마, 1989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서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인사 담당자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기입해 주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코드는 플러스 82 그리고 10으로 시작을 합니다. 0이 있으면 0을 빼고 10으로 시작을 하겠지요. 사실 전화보다는 인사 담당자가 이메일로 연락을 할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부분이 더 중요하기는 한데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G메일이 대세죠. 사실 메일도 대세에 따라서 이력서에 표기를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이메일이 많이 와 있다면 입사 지원서용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네이버로 하거나 다음으로 메일을 만들었었는데 안타깝게도 무슨 연동 문제인지 몰라도 인사 담당자와 연락이 잘 안 되어서 결국에 최종 면접에 연락이 안 되어 탈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겪지 않도록 요즘 대세인 이메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주소인데요. 주소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호부터 시작해서 동, 구, 도시, 나라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영문 이력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그리고 더불어서 국적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국적이 어떤 국적인지를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국적에 따라서 채용을 다양하게 했었기 때문에 꼭 국적을 입력해야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적을 South Korean 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적칸을 넣으실 때에는 nationality라고 쓰시고 South Korean 이라고 기입을 해줍니다. 사진도 꼭 칸을 넣어서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스펠링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력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유 명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맨 앞에 단어의 문자의 첫 문자에는 대문자로 기입을 꼭 해주도록 합니다. 이 이력서 예시를 보면 어떤 패턴이 있는지 잘 보실 수 있으시겠죠. 잘 참조를 해주셔서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퍼스널 데이터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진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은 아주 단정하게 찍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인상을 연출할 수 있도록 좋은 표정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서류로 내가 인사 담당자에게 첫 인상을 전하는 그런 첫 대면을 대표하는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장도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 입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평소에 호감 가는 표정, 그리고 조금은 좋은 표정을 연습하여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에듀케이션, 학력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가 쉽도록 제가 다른 친구의 경우를 한번 각색해 보았습니다. 에듀케이션 칸을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이름을 쓰도록 합니다. 학교 이름을 쓸 때에는 오른쪽에 지역과 국가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이름도 맨 앞에는 대문자를 쓰시고 오른쪽의 지역 부분도 항상 문자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지역과 국가 밑에는 입학 연도와 졸업 연도를 기입해야 합니다. 지원자들이 항상 실수를 하는 부분은 입학 연도를 항상 기입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또한 졸업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expected graduation 그리고 졸업 연도를 기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4년제의 경우 Bachelor's Degree of 하고 학과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GPA 학점을 기입을 하도록 합니다. 다 기입을 하셨다면 그 아래에는 관련 배운 과목을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는 Language Study Abroad 혹은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외 연수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LS Language School 이라고 적어주시고 혹시 어학교가 있다면 본인이 다녔던 어학교를 작성을 해주고 그 밑에는 보통 Writing, Discussion, Advanced English Conversation 보통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똑같이 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편에는 지역과 국가를 그리고 그 밑에는 기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에듀케이션 부분과 기타 부분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1번과 2번,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라고 하고 가정을 해서 2년제이다 라고 하면
college degree of English 라고 해서 college는 앞 대문자 C로 썼고 그 다음에 English의 E는 또 대문자로 기입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relevant courses 해서 배운 과목을 기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위에는 GPA를 넣어서 좀 더 가독성이 있게 기입을 하였습니다. 물론 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장소를 기입을 해 주었죠.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맨 오른쪽 위에 부산대학교 예를 들어서 쓰면 부산에 있으니 도시 부산하고 콤마를 기입을 하고 South Korea 나라를 기입을 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도시의 앞문자는 대문자로 기입하시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 주세요. 우리 지원자들이 항상 실수를 하는 부분이 학점을 항상 빠뜨리거나 아니면 학교 입학연도 그리고 졸업연도를 항상 깜빡하고 기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과목을 깜빡해서 정리를 잘 못해서 정돈이 안 된 이력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relevant courses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5과목 정도, 6과목 정도를 기입을 꼭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른쪽 위에다가 지역과 국가를 꼭 기입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혹시나 해외에서 우리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했을 경우에 인사 담당자가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독성이 있도록 오른쪽 위에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배치를 해서 기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다시피 지금 아주 정돈돼 있는 이력서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다 어학연수와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도쿄 YMCA Language School, 도쿄에서 어학교를 다녔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기입을 해주셔야겠죠.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에듀케이션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기 유학을 갔다 온 경험이 있다면 조금 에듀케이션 부분에는 작성하기가 조금 좋지 않겠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만약에 조기 유학을 다녀왔다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abroad experience 칸을 따로 만드셔서 이 부분에 기입을 해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다면 우리는 이력서 맨 아래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 경력이 있는 친구들은 work experience 부분을 기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수상 경력이 있는 친구들은 awards 부분을 language 부분 위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외한 languages 이 부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영어는 fluent in English 라고 작성을 기본적으로 해주도록 합니다. 또한 제2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친구들은 fluent in 제2 외국어를 기입해 주도록 합니다. 혹여나 자격증이 있다면 가로를 치고 자격증 이름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직무 설명을
어떻게 하면 작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수상 경력도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세부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